제3장 4월 11일 아침 일찍 크리스는 로스앤젤레스의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레건을 위한 현지 정신과 의사를 추천해 달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크리스는 설명했습니다. 레건의 생일 다음 날, 그리고 하워드가 전화하지 않은 후 딸의 행동과 태도에 갑작스럽고 극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불면증, 다혈질, 발작, 물건을 차고 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에너지가 비정상적으로 높아 보였습니다. 항상 움직이고, 만지고, 돌리고, 두드리고, 달리고 뛰어다녔습니다. 학업 성적도 나빠졌고, 상상 속 친구와 놀았으며, 주목을 끌기 위한 기이한 행동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거야? 의사가 물었습니다. 크리스는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부터 설명했습니다. 지붕을 조사한 이후로 2번 더 그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2번 다 레건이 방에 있을 때였고 크리스가 들어가자 소리가 멈췄다고 했습니다. 또한 레건이 방에서 물건을 잃어버린다고 했습니다. 드레스, 칫솔, 책, 신발 등이 사라졌고 가구가 움직였다고 불평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크리스는 침대가 흔들린다고 불평하는 레건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밤 크리스는 침대가 방 한가운데로 옮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크리스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카를은 누군가 이상해 라고 말했고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크리스는 레건이 주방에서 누군가 밤에 자는 동안 가구를 옮겼다고 불평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크리스는 이 사건이 자신의 의심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저지른 사람은 레건이었습니다. 목류병 말이야. 자는 동안 그런 거야. 아니, 마크, 깨어있을 때 그런 거야. 주목받기 위해서. 크리스는 침대가 흔들린 일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 일은 2번 더 일어났고 항상 레건이 엄마와 함께 자고 싶어 했습니다. 글쎄, 신체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 내과 의사가 말했습니다. 아니, 마크, 침대가 흔들린다고 말한 게 아니라 레건이 흔들린다고 말한 거야. 침대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알아? 몰라. 글쎄, 경련일 수도 있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열은 있어? 아니, 들어봐. 어떻게 생각해? 정신과 의사에게 데려가야 할까? 크리스가 물었습니다. 크리스, 학업 성적에 대해 말했잖아. 수학은 어때? 왜 물어봐? 수학은 어때? 그가 물고 늘어졌습니다. 정말 형편없어. 갑자기 형편없어졌어. 그가 신음했습니다. 왜 물어봐? 크리스가 되풀이했습니다. 증상의 일부야. 무슨 증상? 심각한 건 아니야.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 연필 있어? 그는 워싱턴의 내과 의사 이름을 알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마크, 직접 와서 레건을 진찰해 줄 수 없어? 안 돼. 크리스. 하지만 걱정하지 마. 이 사람은 천재야. 최고야. 이제 연필 가져와. 크리스는 망설이다가 알았어라고 말하며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 사람한테 진찰받게 하고 나한테 전화하라고 해. 그리고 정신과 의사는 나중에 생각하자. 정말 괜찮겠어? 그는 일반 대중이 정신적 질환을 쉽게 인정하면서도 신체적 질환이 정신적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두통, 반복되는 악몽, 구토, 불면증, 시야 흐림을 겪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리고 일에 대해 걱정이 많다고 말한다면 나를 신경증 환자라고 생각할까? 마크, 내가 미쳤다는 건 나도 알아. 하지만 그 증상들은 뇌종양 증상이기도 해. 크리스, 몸부터 체크해. 그게 먼저야. 그런 다음 볼 일이야. 크리스는 그날 오후 내과 의사와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촬영은 끝났으니까요. 버크 데닝스는 계속 일을 감독했습니다. 세컨드 유닛이라는 비교적 저렴한 팀이 도시 곳곳의 외부 장면과 스턴트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크는 모든 필름이 완벽하기를 원했습니다. 의사는 알링턴에 있었습니다. 사무엘 클라인. 레건이 진찰실에 앉아 있는 동안 클라인은 크리스를 사무실로 불러 간단한 병력을 들었습니다. 크리스는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클라인은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많은 메모를 했습니다. 크리스가 침대가 흔들린다고 말하자 클라인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마크는 레건이 수학 성적이 나쁜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왜 그럴까? 학업 성적 말이야. 응, 학업 성적인데 특히 수학이 문제야. 왜 그럴까? 글쎄, 레건을 진찰해 본 다음에 말씀드리죠. 맥닐 부인. 클라인은 레건을 진찰하러 갔고 소변과 혈액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소변은 간과 신장 기능을 검사하기 위한 것이었고 혈액은 당뇨병, 갑상선 기능, 빈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진찰을 마친 후 클라인은 레건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의 태도를 관찰했습니다. 그런 다음 크리스에게 돌아와 처방전을 썼습니다. 레건은 과잉 운동 장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신경 장애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초기 청소년기에 자주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레건은 모든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잉 활동, 다혈질, 수학 성적 저하. 맞아, 수학. 왜 수학이지? 집중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클라인은 작은 파란 처방전에서 처방전을 뜯어내며 말했습니다. 이건 리탈린입니다. 메딜페니데트입니다. 아, 하루에 2번 10mg씩 드세요. 아침 8시와 오후 2시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크리스는 처방전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진정제야? 각성제입니다. 각성제. 지금 레건은 이미 하늘을 날 것 같아. 레건의 상태는 겉보기와 다릅니다. 클라인이 설명했습니다. 과잉 보상의 일종입니다. 우울증에 대한 과잉 반응이죠. 우울증. 클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울증. 크리스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레건의 아버지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클라인이 말했습니다. 크리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신과 의사에게 데려가야 할까? 아니요. 리탈린이 효과가 있는지 2주 지켜보죠. 그럼 신경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레건이 거짓말을 한 것도 이 약으로 멈출 수 있을까? 클라인의 대답은 크리스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그는 레건이 욕설이나 외설스러운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한 번도 없어. 크리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그게 거짓말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특별한 일은 아니지만 신경장애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잠깐만, 크리스가 당황해하며 말했습니다. 레건이 욕설을 사용한다는 생각은 어디서 나온 거야? 내가 잘못 알아들은 거야? 아니면 정말 그런 거야? 클라이는 잠시 크리스를 이상하게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레건이 욕설을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몰랐나요? 아직도 모르겠어. 무슨 말이야? 글쎄, 제가 진찰하는 동안 레건이 상당히 많은 욕설을 했습니다. 맥닐 부인. 농담이시죠? 예를 들어 어떤 말이었는데요? 클라이는 회피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글쎄, 레건의 어휘가 상당히 풍부하다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젠장이나 시발 같은 말이었나요? 클라이는 긴장을 풀었습니다. 네, 그런 말을 썼습니다. 그 외에 또 뭐라고 했나요? 구체적으로. 글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맥릴 부인, 레건은 제 손가락을 그녀의 거기에서 떼라고 했습니다. 크리스는 충격을 받고 말했습니다. 레건이 그런 말을 했다고요? 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맥릴 부인.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증상의 일부일 뿐입니다. 크리스는 고개를 저으며 신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믿기 어렵네요. 레건이 자신이 말한 것을 이해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클라인이 달래듯이 말했습니다. 그렇겠죠. 아마도. 크리스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마도 그럴지도 몰라요. 리탈린을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죠. 그리고 2주 후에 다시 레건을 진찰하고 싶습니다. 클라이는 책상에 있는 달력을 보며 말했습니다. 4월 27일 수요일이 어떨까요? 괜찮으신가요? 네, 좋아요. 크리스가 중얼거리며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코트 주머니에 처방전을 구겨 넣었습니다. 27일이 좋겠어요. 저는 당신의 팬입니다. 클라인이 미소 지으며 복도로 통하는 문을 열었습니다. 크리스는 문가에 서서 생각에 잠긴 채 손가락을 입술에 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간단한 설명이 가장 좋은 설명이죠. 지켜보죠. 그동안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요? 크리스는 클라인을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레건이 의사가 뭐라고 했냐고 물었습니다. 신경이 예민하대. 크리스는 레건의 언어에 대해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버크에게서 배웠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크리스는 사론에게 레건이 그런 욕설을 사용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아니요, 없었어요. 사론이 대답했습니다. 적어도 최근에는 없었어요. 하지만 레건의 미술 선생님이 뭐라고 했던 것 같아요. 집에 오는 특별과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최근의 말인가요? 크리스가 물었습니다. 네, 지난주였어요. 하지만 그냥 망할이나 젠장 같은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샤론, 요즘 레건에게 종교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어? 샤론은 얼굴을 붉혔습니다. 조금요.
하지만 레건이 너무 많은 질문을 해서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대답하기가 어려웠어요. 객관식으로 대답하라고 해. 파티를 앞두고 크리스는 레건이 리탈린을 복용하도록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파티날 밤까지도 눈에 띄는 개선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서히 악화되는 듯한 징후가 있었습니다. 건망증이 심해지고 정리정돈이 되지 않고 한 번은 구역질을 했습니다. 주목을 끌기 위한 행동도 새로운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레건은 자신의 방에서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불평했습니다. 레건의 고집에 크리스는 어느 날 냄새를 맡아보았지만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너는 안 나. 너는 지금 냄새가 난다고? 크리스가 물었습니다. 네, 당연하죠. 어떤 냄새가 나? 레건은 코를 찡그렸습니다. 글쎄, 타는 냄새 같아요. 그래, 크리스가 냄새를 맡았습니다. 안 나세요? 글쎄, 조금은 나는 것 같아. 크리스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창문을 열어서 바람을 쐬게 하자. 사실 크리스는 아무 냄새도 맡지 못했지만 의사와의 약속이 있을 때까지 시간을 벌기로 했습니다. 또한 다른 걱정거리도 많았습니다. 하나는 파티 준비였고 또 하나는 대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크리스는 감독을 맡는 것에 대해 매우 열광했지만 신중한 성격 때문에 즉시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크리스의 에이전트는 매일 전화를 걸어 재촉했습니다. 크리스는 대본을 데닝스에게 주어 의견을 물어보았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두 개의 금융투자가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전환사채를 구매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남부 리비아의 유전 투자였습니다. 두 투자 모두 세금을 절약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더 나쁜 일이 발생했습니다. 유전은 말라붙었고 금리가 급등하면서 채권이 매도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크리스의 우울한 재무관리자가 도시로 날아왔습니다. 그는 목요일에 도착했고 크리스는 금요일까지 그와 함께 차트를 작성하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마침내 크리스는 재무관리자가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가 페라리를 사는 이야기를 꺼내자 그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새 차를 사겠다고? 왜 안 되나요? 페라리 본사에 연락해서 할인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 차를 사는 것은 경솔한 행동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벤, 내가 작년에 $80만 벌었는데 차 한 대 못 사겠어요. 말도 안 돼요.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죠? 그는 크리스의 돈이 대부분 세금 공제에 사용되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런 다음 크리스의 순수익에서 빠져나간 비용을 나열했습니다. 연방소득세, 예상연방소득세, 주소득세, 부동산 소유세, 에이전트 수수료 10%, 재무관리자 수수료 5%, 홍보 담당자 수수료 5%, 영화산업복지기금에 기부된 1.25%, 유행에 맞는 의상비, 율리와 칼, 샤론, 로스앤젤레스 집관리인의 급여, 여행비, 그리고 매달 지출되는 비용. 올해 또 영화 찍을 거예요? 그가 물었습니다. 크리스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해야 할까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크리스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우울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혼다는 어때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크리스는 모든 걱정을 접어두고 다음날 파티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셀프 서비스로 카레 버피를 제공하는 게 어때요? 크리스가 윌리와 칼에게 말했습니다. 거실 끝에 테이블을 마련하는 거예요. 괜찮죠? 아주 좋습니다. 마님, 칼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그럼 디저트로 신선한 과일 샐러드는 어때요? 일리? 네, 훌륭합니다. 칼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일리. 크리스는 흥미로운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버크, 술 마시지 말고 와. 와 젊은 감독교회도 상원의원. 와 아내, 아폴로 우주비행사. 와 아내, 지오타운의 두 예수의 신부, 이웃. 그리고 메리조 페린과 엘렌 클레어리가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메리조 페리는 백발의 워싱턴 예언자로 백악관 만찬에서 크리스를 만나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는 그녀에게 당신은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겸손했습니다. 엘렌 클레어리는 중년의 국무부 비서로 크리스가 러시아를 여행할 때 모스크바의 미국 대사관에서 일했습니다. 크리스가 여행 중 겪은 여러 어려움과 곤란에서 구해주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빨간 머리 여배우의 솔직함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크리스는 여러 해 동안 엘렌을 따뜻하게 기억하며 워싱턴에 오면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샤론, 어떤 신부님들이 오시나요? 크리스가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대학 학장과 학부장을 초대했는데 학장이 출장을 가야 할 것 같아서 대리를 보낼 것 같아요. 비서가 오늘 아침 늦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누구를 보내나요? 크리스가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잠시만요. 사론이 메모를 뒤적였습니다. 네, 여기 있어요. 크리스, 조셉 다이어 신부님이에요. 캠퍼스에 계신가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아, 알겠어요. 크리스는 실망한 것 같았습니다. 버크를 잘 감시해요. 크리스가 지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레그는 어디 있어요? 아래층에 있어요. 타자기를 거기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타자를 치면서 레그를 지켜볼 수 있잖아요. 어때요? 레그를 혼자 두는 게 싫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나중에 봐요. 집에 가서 명상하고 말을 타세요. 파티 준비를 마친 후 크리스는 다시 레건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려고 했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집안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무거운 먼지가 내려앉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자정이 되자 집 안 사람들은 모두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